벌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방송 시간이네요. 라이브 방송을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이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쯤에, 온도가 38도 넘어서 뭐 40도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이게 경험이라는 게 역시 중요합니다. 이 38도, 40도를 경험을 해봤더니 오늘도 32도, 33도 그랬거든요. 근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구나. 그 느낌이 38도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그제 아침 저녁에 굉장히 선선했던 거 아시죠? 저희 동네는 여기 경기도 남양주인데 15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침 온도가 거의 뭐 가을 날씨인데요. 날씨가 이렇게 열심히 또 계절 맞추느냐고 변하고 있는 거 보면 늘 참 경이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 들어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무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스토리님도 들어오셨고요. 또 한쪽 창이 아직 덜 열리나 보네요. 들어오셔서 날씨가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가 입추였잖아요. 저희 24절기 중에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라는 이제 절기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을 기점으로 온도가 정말 10도 가까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가을 맞이처럼.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게 우리 예전 선조분들이 농사 짓는데 이렇게 맞춰서 좀 편하시도록 만들어진 게 절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24절기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제가 가끔 해드리는 얘기인데 댓글 써줄 수 있는 분은 한번 써봐 주실까요?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24절기가 아직 달아주신 분이 안 계시네. 24절기라는 게 느낌상은 이게 음력이잖아요. 농사 짓고 뭐 절기라는 것도 입추, 우수, 뭐 경칩, 우리가 좀 낯선 단어들 우리한테 지금 그런 단어들을 쓰는 절기라는 건데 이 절기가 놀랍게도 양력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처음에 알고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음력이라 그러면 날짜가 계속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고 뭐 하지 같은 경우는 6월 20일 경이고 또 얼마 전에 8월 8일이었나요? 9일인가 입추였잖아요. 이 날짜가 늘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이 농사에 맞게 이렇게 절기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저는. 더운 날씨에 오늘도 고생 많으신 분들께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해볼지 지금 화면 앞에 보이고 있긴 한데, 제가 저희 라이브 시간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들 중에 이제 순서대로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나 또 만들면서 겪었던 이제 어려움이나 뭐 해결해야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남겨주셨던 댓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뭐 개선점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트 서랍장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비트 서랍장이라는 게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수많은 비트들을 좀 한꺼번에 아름답게 예쁘게 좀 보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제 이전에 모아놨던 비트들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종류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간혹 가다가 그 작품을 만들 때 이 작품에 필요해서 부품들이 구해지는 건지 부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작품을 만드는 건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아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문드님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리네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아리안님이 들어오셨네요.
라이브 화이팅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제 그렇게만 달아졌군요. 우선 파파고님도 들어오셨네요. 파파고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파파고님이 또 늘 많이 써주신 저희 팬클럽의 또 회장을 자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비트 서랍장 만드는 과정을 얘기해 드리는데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이 작품을 만드는데 대략 제가 보기에 거의 한 15년이 걸렸습니다. 말이 되나요? 15년을 벼르고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정말로.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 아크릴 보이시죠, 여러분? 이 아크릴에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제가 뭔가 담아서 필요한 비트들 또 드릴 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제 꿈이었어요. 진짜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2편에서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아인텍이라는 업체를 이제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공장이 마천동에 있었어요. 근데 마천동에서 이쪽 남양주까지를 매일 거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 아크릴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저기를 들려봐야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꺼운 아크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때 이 작품을 만들려고 한 건 물론 아닌데 이 아크릴을 벽돌 모양으로 좀 이렇게 잘라줘라. 얘가 거의 한 30mm 정도 되는 두께거든요. 이거 좀 잘라줘라 그래서 열 몇 개를 사다 놨어요. 사다 놨다가 이걸로 비트를 담을 수 있는 뭔가 스토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계속 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내가 그 모아놓은 15년 전에 구해놓은 아크릴을 드디어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꺼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 비트 서랍장인데 그동안에 가격이 또 놀랍게 올랐더라고요. 제가 구매했을 때 지금 이 사이즈 제품 하나를 거의 한 10,000원 정도 주고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열 몇 개를 사다 놨는데 이 만들면서 좀 모자라서 이제 더 구매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벌써 한 2, 3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3배가 된 겁니다. 이게 10,000원짜리가 30,000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진 이 아크릴 하나 가격이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 서랍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 작품을 만들고 제가 업로드를 했더니 이걸 만들어서 팔아라, 자기를 만들어줘라 뭐 이런 요청들이 좀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이 아크릴 작은 게 하나가 10,000원 꼴이면 지금 이 안에 이 아크릴이 24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크릴 비용만 벌써 24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뭔가 이게 가격이 매겨지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제 비트들의 크기에 맞춰서 제가 전부 다 그 맞는 사이즈로 홈을 판 거거든요, 얘가.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비트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제품을 판매를 한다 그래도 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아크릴에 여러분들이 타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타공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잘 모르고 이걸 그날 하루에 다 해보려고 PVD 40이라는 드릴로 이걸 다 이렇게 구멍을 뚫다가 진짜 그때 여기 손이 좀 아파가지고요. 병원 가서 막 물리치료 받고 막 그랬네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릴을 오래 쓰면 내리는 손, 오른손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꼭 붙들어야 되거든요. 꼭 붙들고 하게 돼요. 이 왼쪽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놀래가지고 이거 구멍을 한꺼번에 타고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꺼내볼까요? 이제 꺼낼 수도 있으니까 하나 꺼내보면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이거를 꺼내보면 아이고 이거 또 보여드리려니까 잘 안 꺼내지네. 덜 열어서 그렇구나. 자, 요게 많이 사용하는 저희 비트예요. 십자 비트인데 이 십자 비트는 규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6.35mm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같은 드릴 날로 타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품이다, 이런 비트를 담고 싶다 하면 이 사이즈별로
전부 다 다른 사이즈의 드릴을 바꿔 끼워가면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이때 아주 많이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작품 궁금합니다. 유니버스 약자인가요? 유니브님께서 작품이 궁금합니다 얘기 주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15년간의 준비를 마친 작품이었다. 이 아크릴이라는 거를 제가 구매를 미리 해다 놓고 이걸로 뭘 만들까 궁리를 막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제품을 고안을 한 거예요. 구상을 하고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서 이게 호환될 수 있도록 아크릴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이 아이를 담아서 빛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했더니 그 비트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어떤 비트들을 담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다가 야, 오늘 여름이니까 작은 날파리가 하나 날아다니네요. 그 비트를 이제 보관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사이즈별로 이제 고안을 해서 구상을 해서 어떤 거는 두 칸을 담기도 했고 어떤 거는 또 한 칸을 담기도 했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예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열면 제가 사용하는 각종 비트류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불도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자 이렇게 저절로 닫히게 되는 댐퍼 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레일 중에 처음에 열 때 약간의 스프링을 이렇게 늘렸다가 마지막에 닫을 때 저절로 마감이 저절로 끝까지 싹 닫히게 되어 있는 이 레일이 있습니다. 서랍 레일이. 그 서랍 레일을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아크릴 겁나 비싸던데 고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토리에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계속 만나 뵙게 되네요. 센서등 같은 건가요? 예, 비슷합니다. 센서등은 아니고요. 센서는 이제 제가 가까이 가면 열리게 되는 뭔가 센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센싱은 센싱입니다. 그런데 안쪽에 보면 그 리드 스위치라고 이렇게 여러분 딸깍딸깍하는 스위치 아시죠? 그게 닫으면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리면 그때 불이 켜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꼭 자동으로 켜지는 느낌이죠. 닫으면 꺼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네요. 이 아크릴 가격을 벌써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 아크릴 소재를 제가 사실 많이 사용해요. 뭐 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릴 소재를 사용할 때마다 이 외국 분들도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가 했더니 아까 제가 대략 가격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이 아크릴 가격이 거의 한 저희 가격의 3배, 4배, 5배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소재입니다. 그래서 요 아크릴 때문에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DIY라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뭘 조합을 해보고 새로운 부품을 써보고 하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유럽이나 선진국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양에서는 이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반 때 아주 뭐 제조로 이렇게 융성을 하다가 이제 그들은 또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제조 인프라가 아주 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 공방 있는 곳이 남양주라는 말씀드렸는데 와 이곳이 사실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공장만 나가잖아요. 나가면 뭐 아크릴 공장, 뭐 무슨 판넬 공장, 무슨 공장, 뭐 부품 만드는 곳, CNC 가공하는 집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방전집, 레이저집 이런 데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DIY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저희 인프라가 서양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외국 분들 댓글 제가 가끔 이거 보면 뭐 부품 하나 구하는데 뭐 몇십 킬로, 뭐 몇백 킬로를 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고 근데 이 온라인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격 맞추기가 온라인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면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참 그 뭔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조건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보입니다.
사실이고요. 뭔가 청담동 미용 유나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뭔가 청담동 미용실에는 브러쉬 케이스. 이 얘기를 또 예리하게 해주시네요. 제가 이거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초반에 들었던 게, 야, 이거 미용실에다 놓으면 굉장히 예쁘겠다고. 미용실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 백화점에 시계라던가 뭐 반지라던가 이런 귀금속 있잖아요. 그런 거 장식장으로 쓰면 좋겠다는 얘기도 뭐 하고 하셨네요. 아크릴 공장하면 떼돈 벌겠어요. 파파고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그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제가 만든 작품에 대한 걸 따라 만들어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야,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나, 사실 그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로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그 부품 소재 구하는 게 하여간 저희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체는 언제 보여주시나요? 제가 얘기 좀 해드리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작품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열어볼까요? 이렇게 생긴 작품이고요.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열면 LED 불이 켜집니다. 이 LED 불은 아래쪽에 하단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좀 전에도 꺼냈는데 이렇게 하나씩 빼서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든 거예요. 빼서 사용하고 다시 거치하고. 폭을 제가 일부러 좁게 만들었습니다. 좁게 만들어서 비트류들은 작잖아요. 좁게 만들어 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놔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칸은 3단이네요. 하나, 둘, 세 칸이 있고, 또 어떤 곳은 2칸짜리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2칸으로 좀 더 크고 긴 비트들을 보관하려고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또 갖다 놓기도 하고. 자,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또 그 문의 얘기 많이 해주셨던 중에, 이렇게 하나만 빼면 여기 하나만 켜지게 만들지 왜 안에가 다 들어오냐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만 들어오게 만들려다가 제비트 서랍장 구조가 보시면 옆쪽에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어서 내부도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피스를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열 때마다 어떤 걸 열어도 내부에도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아주 특이한 게, 요거는 이제 전기 관련된 얘기라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내부의 LED가 12V LED입니다. 12V를 사용하는 LED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제가 빼서 보여드려도 되는데 빼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빼면 빠져요. 전선이 없어요.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일단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불이 들어오는데 얘를 빼도 어떻게 이게 들어올까? 이게 통째로 빠지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래쪽에 레일이 있고 위쪽에 레일 두 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 특허까지는 아닌데 이 작품을 만들면서 몇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고려를 했던 게, 그 아래쪽 레일과 위쪽 레일에 직접 전기를 흘렸습니다. 지금 이 레일들이 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열고 닫을 때 뭐가 좀 깜빡거리죠. 저절로 뭔가 깜빡거리는 효과가 나는데, 이게 레일에 있는 구슬들이, 볼들이 닿으면서 또 그리스라고 이렇게 좀 기름기 섞인 게 있단 말이에요. 걔들하고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살짝 이게 전압에 변화가 생기니까 좀 깜빡거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까지는 고려를 못했는데 뭐 저는 이렇게 뺄 때 이렇게 깜빡거리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쁘길래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놔둘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잖아요. 저희 그 서양분 중에 한 분이 소개를 해주신 게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 레일에 제가 그리스라고 기름 성분을 사용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이제 어떤 설비에 저처럼 그 레일에도 뭔가 전기가 흘러야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리스가 있답니다. 그 그리스는 전기를 통하는 그리스예요.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성분을 그리스 내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를 사용하면 지금 이런 현상은 안 생긴다고 또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그때 찾아서 써봐야지 했는데 아직 제가 사실 구매까지 못 해봤네요. 구매까지 못 해봤는데 뭐 여러분 깜빡거리는 거 나름 예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쁜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들 해주시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무게가 보기보다 무거울 것 같네요. 아, 그쵸. 무게는 아무래도 이제 비투류다 보니까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근데 뭐 얘가 뭐 이동형은 아니고 들고 다니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정한 자리에 놓여 있는 거라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가벼운 소재라 만들기 어려운,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지면 좋죠. 유나님께서 가벼운 소재로 하면 만들기 어려울까 물어보셨는데 괜찮죠. 가볍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블랙블루님께서는 열면 불 켜지네요. 네, 켜집니다.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리아님께서는 영상으로 봤던 거긴 한데 설명 들으며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또 KHS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쓰셨다가 취소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쓰셨다가 지우셨지 궁금하네요. 레일등처럼 전기 보내는 건가요? 레일등. 뭐 유사합니다. 레일 아시죠, 여러분? 레일등에 꼽기만 하면 켜지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게 걔는 자체가 그냥 그 단락 그 연결만 될 수 있도록 끼우는 형태인 거고요. 물론 움직입니다. 그런데 얘는 원래 사용하는 서랍 레일이에요. 모든 가구에 보통 사용하는 평범하게 사용하는 서랍 레일을 제가 거기에 전류를 흘린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파파원님께서 또 구리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말로는 구리스죠. 원래 그리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이제 전기에 관한 걸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오늘도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분들 저희도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이브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분들이 참여하시기가 더 좋게 이렇게 알고리즘이 알려주나 봐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까먹었네. 뭐냐면 전기에 관한 얘기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전기라는 걸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겁이 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무서워서도 전기를 못 만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런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경우에 제가 이제 그 220V, 교류 220V 집에서 쓰는 전기죠. 이걸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보통 다 12V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부품들을 12V로 거의 이제 맞췄거든요. 제가 일부러 저는. 그래서 전기가 좀 이렇게 만지기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아답터라는 거 아시잖아요. 220V 꼽으면 이쪽으로 뭐 5V도 나오고 12V도 나오고 하는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사용하셔가지고 12V를 가지고 먼저 한번 어떤 작업이든지 해보시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서랍 레일에 전류를 흘렸다 그랬더니 이거 만지면 감전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감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직류 전원은 12V 정도는 인체에 전혀 무해해요. 이게 문제가 되려면 전기에는 또 이제 전압 220V, 12V로 전압이 있고 전류라는 게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 전류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지 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한테. 제가 쓰는 게 12V에 기껏해야 한 5A, 10A 정도 아답터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논쟁도 많이 됐던 건데 여러분들 그 자동차 전원 아시죠?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여러분들 타시면 이제 예전 내연기관 말입니다. 지금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의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운전하시면 제너레이터라고 발전기가 돌아가서 그 12V 배터리에 충전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전기를 쓰는 거예요. 자동차에 사용하는 게 12V거든요. 걔는 좀 전류가 굉장히 높아요. 암페어가. 그렇지만 그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도 만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주 뭐 심각하게 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뭐 살짝 느낌 올 정도나 될까? 전혀 인체에 무해합니다. 12V를 넣었을 때는 이게 뭐 문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전기가 좀 무섭다 하셔가지고 만지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12V 아답터만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걔를 220V 꽂고 나오는 12V로 뭐든지 뭐 모터가 됐든지 LED가 됐든지
구동을 해보면서 연결해가지고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스위치도 연결해보고 하다 보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220V도 아주 자연스럽게 만져보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네님께서 전기 집에서 등 갈다가 스파크 튀누로 직접 안 갈게 되더군요. 아, 맞습니다. 이게 저희 민간인이 불똥 한번 퍽 튀면 무섭죠. 이게 이제 스파크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동작하는 기계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두 선이 이게 붙어버리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워낙 많은 전류가 한꺼번에 흐르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안전하라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이제 단선이 단락이 되면 그 차단기라는 게 내려갑니다. 차단기라는 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전류가 갑자기 흐르면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동작을 하는 아이거든요. 집에 옛날에 그 두꺼비 집이라고 하던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건데 무섭죠. 처음에 저도 많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전 전기료는 와이프에게 부탁합니다. 파파고님 또 이런 이런 또 비장의 무기가 있으셨네. 아니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시는군요. 야, 이 안분께서 아주 뭔가 그 전문가 같은 분이신가 본데요. 전기를 다 맡아서 해주시고 등가리는 남의 편한테. 그쵸. 보통은 다 저희가 하죠. 남녀가 만나도 스파크가 튀어서 위험합니다. 이런 멘트는 참 특이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스파크를 느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저는. 등가리는 관리실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또 아파트 생활 하시니까 우리 그 관리소 분들 또 심심하게 계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그분들 등 갈고 하시면서 음료수도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수고비 드리고 하면 뭐 좋죠, 뭐. 편하고 또 문제도 안 되고 위험하니까. 가정에서는 가능하면 전기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뭐 작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요. 그런 이제 전기에 대한 거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12V로 먼저 작업을 하시기를 저는 굉장히 바래요. 그래야지 두려움도 없어지고 뭔가 그 회로에 대한 개념이 생기거든요. 회로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쪽에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흘러나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스위치라는 게 달리고 뭐 센서도 달리고 뭐 LED도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또 설명도 잘 나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님께서 집안에서는 뭐 망가지면 직접 해주시나요? 야, 이거 제가 이거 그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파파고님이 오늘도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집안에서만 망가지면 직접 해주시나요? 야,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 공방에 지금 보이시는 모든 걸 제가 만들었는데 제 집에서는 이 전기 선 연결하는 것조차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파파고님께 뭔가 기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네요. 저도 어지간히 막 전기 연결하는 거는 집사람이 가져다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제가 만지면 공사가 되니까 제가 웬만하면 또 안 하거든요. 거의 그냥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소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뭐 그런 편이에요. 전기 관련해서는. 다른 거 망가지면 뭐 물론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거 아시죠? 밖에서 열심히 자기 좌부로 하는 일을 집에 가서 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왜?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재밌게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개그맨인데, 아니 만나기만 하면 개그해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웃겨보라고. 근데 아니 자기 좌부로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나기만 하면 웃기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웃기라고 해본 분이 앵커였대요. 뉴스 앵커.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뉴스 해봐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자, 외국분이 타이타님께서 나이스 디자인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 외국분들께 지금도 이제 자막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좀 사실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제가 진행을 한다거나 해당되는 국가 언어로 이렇게 하면 편하실 텐데, 제가 그 정도는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워서도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자막으로만
전부 이렇게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품을 얘기해 드릴 때도 물론이고 제 얘기해 드릴 때도. 그래서도 지금 애쓰고 있는 거는 나름 그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제 채널의 그 라이브 탭에 항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요. 근데 여기에는 전편을 전부 다 그 제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CC로 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느끼시면 그곳에서 보시면 언어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요번에 그 유튜브나 우리 기술에 조금 실망한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 워낙 뭐 AI 뭐 발전됐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하는 구어 정도는 충분히 번역돼서 외국분들 영어든 러시아어든 다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 유튜브에 한계가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타님 들어오셨는데 멋진 디자인이라고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도 해주시는 게 조금 알아들으셨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우리말을 좀 아시나 혹시 모르겠네요. 요 근래 또 대한민국 한국어 또 한글도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 기회에 또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알아들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는. 왜냐하면 영어 저희가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레드아이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정도로 이게 슈퍼챗이라는 게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거 보면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뭔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니브님께서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가끔 해보니 할만하더군요. 그 전기 작업 말씀하시는 거군요. 직접 해보실 정도로 그래도 실력 있으신가 보네요. 원래 요리사님들 집에서 음식 안 하신다고 하죠. 제가 사실은 이 말을 안 믿었었거든요. 요리사면 맛있는 거 좀 해주지 왜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하고 보니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뭔가 또 만드는 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쉽지가 않은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 집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큼 공구가 없잖아요. 제가 이걸 양쪽에 갖춘다거나 있는 걸 항상 들고 가서 뭘 하거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도 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렇죠. 한국의 자랑 카이노 이거 한국의 자랑까지는 몹시 좀 버겁네요. 감사하긴 하지만 아이고 만국어가 한국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연하님께서 그 한국어라는 한글 특히 한글 있죠. 제가 DIY나 메이킹이랑은 상관없지만 한글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한글을 워낙 좋아해서 그 어릴 때 꿈이 전 세계에 한글을 좀 보급하고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도 제가 고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도 이거는 그 계엄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네. 제가 계엄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계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글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은 거냐면 뭐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다 아시잖아요, 전부 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언어라는 게 수만 년 동안 수많은 뭐 부족과 민족이 이 다툼하고 고립되고 따로 살고 하면서 발전시켜온 그런 언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글자도 그러면 저절로 생긴 거예요. 글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ABC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화해 오면서 이제 중간중간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회 약속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정말 한글만이 창제자가 밝혀져 있고 창제 이유가 있고 또 굉장히 과학적으로 우리 그 발음하는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온 정말 이 경이롭고 놀라운 문자예요. 정말 한글이라는 게 저희 맨날 쓰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문자입니다. 그 유네스코에서 한글이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언어 관련해서 이게 보급이라던가 뭐 어느 지역에 이제 언어 생활, 언어 활동에 공로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 이름이 세종대왕 상입니다. 킹 세종 프라이즈라고 진짜 거기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또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총균세라는 제레드 아이먼드라는 분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도 저희가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데도 그분이 한글에 대해서 또 엄청 이렇게 칭찬을 해놓은 글들이 있고, 이 언어학자들은 전부 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글자인지. 그래서 제가 한글 보급 정말 외국에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요 근래 뭐 아까 파파고고님께서 방탄소년단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 한글을 전 세계에 보급한 1등은 싸입니다. 강남 스타일 그거 하나로 정말 이 온 세계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을 알게 된 거잖아요. 강남이라는 말을. 물론 뭐 건담 스타일, 뭐 콘돔 스타일, 뭐 가난 스타일 뭐 이상하게들 들렸다고는 하는데, 강남이라는 단어 알린 게 싸이고요. 거기도 우리말로 노래하잖아요. 강남 스타일 싸이가 역시 1등입니다. 1등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방탄소년단과 뭐 누군가요? 블랙핑크? 또 이런 친구들 계속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 엄청 알리고 있잖아요. 얘가 길어지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리고 있었는데, 제가 계엄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한강 작가가 그 소년이 온다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제가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한글도 한글이지만 한글이 뭐 대단한 거는 물론이고, 버챗을 어떤 분이 또 보내주셨나요? 이제 한글이 이제 그렇게 대단한 문자고, 우리 한국어라는 우리 말도 참 아름다운 말인데, 드디어 이제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 예전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다는 얘기가 워낙 많았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말이라는 게, 한국어라는 게 이게 감성의 언어라서 번역이 도저히 되지 않는 감성을 담은 이 단어들, 어휘들,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번역이 안 돼서 이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한강이라는 분이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 꿈이 사실 나도 한글을 외국에 보급하고 싶은 거였는데,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 작가 이름이 한강이었잖아요. 근데 마침 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부로 가로지르는 가장 큰, 폭이 막 1.2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한강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 한강, 한글, 또 한강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제가 그 탁자를 만들었었어요. 레진으로 만든,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한강에 불빛이 LED가 켜지고, 또 서울의 그 각종 구들을 구획선을 나눠가지고 그 한글 초성으로 강서구면 기억시읒, 송파구면 시옷 피읍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인쇄를 해서 큰 테이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테이블을 채널이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블랙블루님께서 채널이 여러 개인가요? 안 보이는 댓글을 읽으시는 거 보니 어쩐지 여기 댓글이 많이 안 달리나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요거는 설명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그 리뷰가 많이 올라가는 하얀 채널이 있고요. 로고가 하얀색입니다. 카이노시스인데, 그리고 검은색 채널은 DIY를 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하고 두 채널을 송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또 검은 채널에서 얘기해 주신 것들 얘기해 주시다가 얘기 드리면, 또 이쪽 채널에서는 댓글 안 쓴 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투리에님이 한글 이뻐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 진짜 이쁜 말 많이 나오고 작가가 중요하던 걸 느꼈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써서 모르죠.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 공부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잘 안 되잖아요. 또 외국인들 우리말 배우면 또 금방 하기도 하고 뭐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한글이 워낙 한국어가 우수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드님이 기억을 하시네. 그때 뭐 나무 작품 올리셨던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강을 만들려고 날짜도 기억합니다. 12월 10일이 우리 한강 작가가 예전에 이제 수상 선정이 됐고, 11월 달에 10월이었나요? 두 달 전쯤에 선정이 됐고,
12월 10일이 드디어 이제 그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인가요? 스웨덴인가요? 아, 갑자기 헷갈리네. 그쪽으로 가서 직접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러 가는 수상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상일에 맞춰가지고 이 한강 작품, 제 작품을 우리 한강 작가님께 헌정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에. 12월 3일 밤에 이 자리에서 제가 레진을 벗는데 제가 사용한 나무가 이제 워낙 단단한 거라서 공기층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레진을 겉에 벗더니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막 그 맨손으로도 막 레진을 걷어내면서 여기서 막 애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갑자기 그 저희 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계엄을 뭐 발표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어이구 그날 막 어질어질했습니다. 어질어질했고 뭐 정치적인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계엄이라는 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막 있다가 그 이후로 여러분도 아시지만 뉴스라는 게 모두 다 계엄 얘기만 나온 거잖아요. 우리 한강 작가님 엄청 억울합니다. 완전 억울해요. 저도 억울합니다. 저는 왜 더 억울했냐면 제가 이제 그 제 검은 채널에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셔서 90%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레이션을 좀 할 때였는데 그것도 영어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영어로 제가 나레이션을 어떻게 쓰냐면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세요. 막 이런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놨는데 계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가면 이 뭐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인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 올렸던 글들 내용 녹음했던 걸 다 지우고 다시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기억이 굉장히 났습니다. 한강 작가님 너무 억울해요 진짜.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분 스포트라이트 엄청 받고 제가 사랑하는 한글, 한국어 이것도 해외 알리는데 엄청나게 시너지 막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됐었을 거거든요.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처음 받은 건데. 야, 그게 계엄으로 날아갔다는 게 저는 그 계엄도 계엄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진짜 열받더라고요, 진짜 그때. 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웨덴인군요. 아, 그렇군요. 맞아, 맞아. 블랙블루님이 스웨덴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유니브님께서 작품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달라 하셨는데 다시 작품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마지막에 또 하나 이거 다치는 부분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칠 때 이렇게 적당한 힘만 가하면 마지막에 쏙 다치죠. 여러분들 가구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 가지고 편하게 닫을 수 있는 그런 레일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댐퍼 레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랍을 만들 때도 요 레일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좀 아름답게 마지막에 편하게 닫히도록 만들 수 있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서랍 레일을 사용을 한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비트들 있잖아요. 이거 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뭐 하나만 볼까요? 얘 같으면 이거는 시멘트를 막 뚫을 수 있는 아이고 이 아이는 드릴이 굉장히 좀 굵죠. 파이가 20파이까지 중에 종류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끝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끝에가 아주 큰 걸 보여드릴까요? 큰 걸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텐데. 자, 이렇게 큰 아이도 이 뒤쪽에는 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드릴 프레스라는 곳에는 좀 더 큰 척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핸드 드릴, 저희가 사용하는 드릴에는 보통 척이 13mm입니다. 13mm까지밖에 안 물려요. 얘가 지금 20파에 20mm짜리인데 이 20mm짜리는 거꾸로 해도 이렇게 드릴에 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지는 이 드릴 비트가 보통 이렇게 앞쪽이 커도 뒤쪽이 13mm로 만들어서 드릴에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렌치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육각 렌치 사용할 때 기역자로 꺾어진 거 많이 사용하시죠? 이 아이들은 드릴에 체결해서 쓸 수 있는 사이즈별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좀 여기만 해도 얘는 해머 드릴이고요. 해머 드릴 비트고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와, 이 종류들을 모을 때 저희가 이제 이 비트라던가 이런 부품들을 모으면
저처럼 DIY를 하고 메이킹을 하는 분들, 우드워킹을 하는 분들은 이 정리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커요. 물론 이제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양들을 서랍 안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찾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 찾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비트들을 내가 모으면 야, 얘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고민의 결과가 이 작품이었고, 얘를 이제 처음에 편하게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이게 지금 아주 작은 비트들, 얘들은 이 로타리 드릴이라고 하는 곳에 사용하는 애인데요. 아주 작은 애들이에요. 이것들은 뭐 따로 두면 찾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만 해도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00개는 될 것 같은데 200개 정도의 핀이 꼽혀 있단 말이에요. 드릴 비트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그 DIY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강박관념 같은 거예요. 거의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야, 이게 만드는 시간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작품을 메이킹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이 정도 작품은 물론이고 아무리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도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작업하다가 제 테이블 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뭐 한 50가지, 100가지 막 그 공구들과 비트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정신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더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정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저희는 늘 또 그 압박을 받죠. 육가 렌치 너무 어려워요. 드라이버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 렌치, 육가 렌치가 필요에 따라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십자비트 하나면 되는데 원래는. 저도 이벤트 용품도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맞습니다. 또 비트가 대체 몇 개인가요? 얼마 동안 모으시는 건지 다 쓰시나요?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개수는 저도 잘 파악까지 못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비트 서랍장을 만들면서 진짜 알았는데 이제 제가 모아놓은 드릴들을 그 영상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았던 비트들을 다 꺼냈어요. 꺼냈는데 야, 이건 뭐 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똑같은 게 또 있고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비트 서랍장에 닫은 것들보다 제가 적어도 한 3배? 한 3배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보다. 여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 있는 애들보다 3배 정도는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비트라는 게 작업을 하다 보면 종류별로 굉장히 필요해요. 막 0.1mm 차이로 이거 되고 안 되고 끼워지고 안 끼워지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와, 저 작품 정리된 거 진짜 섬세해요. 가문님께서 여러분 아름답죠. 제가 원래는 그리고 그 채팅도 채팅이고 그 예전에 이 만들었던 영상 올려드렸을 때 적어주셔도 댓글들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댓글들 여러분 한번 잠깐만 볼까요? 보면 뭐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기억에 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브랜든 카바닐라스님 이름이 조금 어려우시네요. 굿모닝. 고맙습니다. 또 브랜드님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이제 만들었을 때 영상을 올렸을 때 얘가 한 30만 회 넘게 예전에 제가 사실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려가지고도 그런데 한 뭐 적어도 5, 60만 분 정도가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댓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서양 분들이 늘 댓글을 보면서 기운이 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뭐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독특한 걸 본 지 오래됐습니다. 또 이렇게 저의 또 전곡을 찌르는 분도 계십니다. 과잉 설계의 극치네요. 그래서 다음 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성공하려면 역시 끈기가 필요합니다. 와, 이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 작업 과정의 난이도 또 얼마나 지난한지 어려웠는지를 아마 이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기 설계가 멋집니다. 제 전기 설계는 좀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죠.
또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급 주방의 양념통 선반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 작품을 양념통 선반으로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요리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셰프들 요즘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나 제 이분 기억납니다. 이 원핸디드 메이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실용적입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더 많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해주셨는데, 아니 이분이 글쎄 그 닉네임이 원핸디드 메이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설마 하고 제가 이제 채널 들어가서 저도 가입을 하고 봤는데, 정말로 이 한 손만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사고가 있으셨는지 어떠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왼팔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른팔로 목공을 하시는 겁니다. 와,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원핸디드 메이커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 뵙고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제임스라는 분이에요, 성함이. 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 목공 작업을 하나. 제가 이제 양손으로 하기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보니까 생각나서 다시 한번 대단하시다 말씀드리고요. 또 LED를 예술적으로 사용하시네요. 뭐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보관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칭찬 얘기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 예술이라고 또 아트라는 얘기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공 드릴 비트 가지고도 아트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저도 좋습니다. 이 아트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티스트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늘 이제 서양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태도가 너무 진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만이 아니고 저 태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다른 분께 뭔가 영감을 받거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거나 감상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 야, 이런 걸 쉐어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느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네요. 이분들 때문에도.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런데 온갖 잡동사니를 담아두는 용기들을 보니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한테는 쓸모가 없을 것 같네요. 이게 너무 아름다웠다는 얘기시겠죠. 또 하나의 놀라운 작품. 여기 아크릴렉이 있네요. 드디어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아크릴렉 해드렸잖아요. 북미에서, 미국이죠. 미국 캐나다인데 그런 두꺼운 아크릴판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그분들끼리 이제 공유하면서 누가 좀 알면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도 이거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 작품을 만약에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이거 진짜 제가라도 구매해서라도 잘라가지고 그 비용으로 보내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문은 이게 아닐 텐데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더니 너 미쳤구나도 있습니다. 왜 are you crazy 뭐 이런 건가 본데, 이게 좋은 말이죠, 여러분. crazy네? crazy가 아니고? 신기하다. 아이고. 그다음에 little masterpiece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탈리아에서도 얘기해 주셨고요. 꽤 오랫동안 당신의 영상을 구독해 왔는데 당신의 영상들은 정말 퀄리티가 높아서 제 프로젝트에 영감을 얻기 위해 항상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너무 이제 저도 즐거운 거죠. 제가 애써 만든 걸 가지고 자기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따라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재능에 감사드리며 작품 제작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브랜드님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네요. 정말 이렇게 이 과정 보여주고 공유해 쉐어 해주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하는 게, 이게 참 그 문화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아름다운 문화 같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에 정말 별의별 채널들, 사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무료였죠, 여러분. 다 무료였어요. 서로 경쟁만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 자기 돈 퍼 부어가면서. 근데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모든 업체들이.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뭔가 그 비용 내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공짜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제가 유일하게 취미 중에 또 바둑을 두는 게 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채널이 어떤 사이트에서 바둑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근데 무료였습니다, 물론.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5천 원인가 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저도 좀 마음이 이거 돈을 꼭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도 사업을 하고 하지만 그때 물론 사업할 때는 아니었네요. 이 비용이라는 걸 지불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지불 안 하고 공짜로 사용하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나 반성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외국말 댓글인데 번역된 거죠? 유니브님 말씀. 예, 맞습니다. 그 번역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예, 이게 번역본이었고요. 지금 이게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화면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텐데 걸작을 만드셨네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서랍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 이 영상 중간에 제 서랍장 중에 리모컨으로 열리는 게 있거든요. 인크라 툴즈의 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인크라라는 제품 그 브랜드의 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빨간색 자인데 요거는 아마 그 목공 관련하시는 분이면 반드시 좋아하시는 분이면 반드시 구매하셔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그럴 제품이에요. 인크라라는 곳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보석상보다 아름다워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또 계시네. 전기와 나무를 함께 사용하는 건 좀 무섭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전기 흐르고 있습니다. 12V 흐르고 있는데 위아래 만져도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을 정도니까 그 뒤에 보시면 아답터 12V 아답터가 꼽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답터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에도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기에 꼽을 때 이걸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출력이 12V로 되는 아이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거든지 만들어 보셔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저 양반 성향 도구에서 예술이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 와, 이분은 이승우님이니까 분명히 이제 대한민국 분인 것 같은데 이때 아마 제가 한국인인 거 모르셨나 봅니다. 제가 한국인 맞습니다, 여러분. 토종 한국인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지금 한글로 하고 있잖아요, 영어를 못하고. 마에스트로라는 말도 제가 많이 들었네요. 이게 장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래프트맨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만들 엄두는 안 나서 만들어주시면 구매해보고 싶네요 하시는 분도 계셨고, 우연히 발견했는데 보길 잘했습니다. 저는 전원 변환 방식 대신 재생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배터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근데 저는 상시로 두고 쓸 거라 아답터를 사용하려고 잭을 만든 거고요. 제작 과정에 담긴 생각도 훌륭하네요. 기능적인 면에서 미적인 면을 뛰어납니다. 한 가지 문제 전화장치 리미터 스위치 위에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별도의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뒤에 그 아답터 박스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필요 없고 그냥 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걸 내부에 넣으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LED 스트립을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그 색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차갑냐 좀 따뜻한 느낌이냐인데 보통은 그거를 K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6000K, 6500K면 굉장히 밝은 하얀색이고요. 5000이면 좀 더 덜 하얗고 노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0K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게 3000K예요. 좀 노란색기가 좀 보이죠, 살짝. 이 웜 화이트라고 하는데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제품이 바로 그 3000K입니다. 스무드님께서 행운을 빌어 친구 해주셨고 또 고리네님께서 그러고 보니 나무 많이 쓰시는데 캠핑이나 바베큐 취미는 없으시고 뭔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리네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자유로운 영혼 단어는 좋네요. 그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캠핑은 또 취미가 제가 없어가지고 캠핑은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또 그 캠핑장에 가서 차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 전통적인 캠핑은 아니지 않는 생각도 좀 사실 좀 들거든요. 막 로키 산맥 아래에 이렇게 딱 가서 뭐 하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그러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와, 이 영상이 왜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지 못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 그리고 질문이 6분 20초쯤에 금속 프로파일에 케이블하고 납땜. 이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뭐냐면 저분이 이 제 서랍 레일을 제가 다 묶었거든요. 전기적으로.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게 하느냐고 제가 이거를 위쪽에 납땜을 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신 거고. 음, 이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 레일을 전기선으로 직접 사용하려고 일부러 그 납땜을 한 겁니다. 연결을 다 한 거죠. 보면서 항상 생각이 나는 거지만 필요도 없는데 갖고 싶다는 거. 필요도 없는데 갖고 싶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부품이 먼저인가 아이디어가 먼저인가 늘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부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합판 한 장으로 독특한 기기를 사용해서 라우팅 방식을 가공에 맞습니다. 그렇게 가공한 거네요. 치수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작품을 만들면 늘 그 설계도면을 좀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설계를 사실 못합니다. 캐드나 2D든 3D든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도 제가 맨날 보셨죠? 노란 노트에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변경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정확한 설계도를 제가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쯤인가요? 3년 됐나요? 그 설계하는 분을 한 분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역설계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가지고 여기에서 거꾸로 이제 수치를 뽑아내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3D 도면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네. 전도성 그리스라는 거 사용하면 깜빡이지 않는다는 얘기해 주신 분이 이 콜도비나님이라고 이분이십니다. PC 하드웨어 자랑용 케이스는 이제 그만 진짜 하드웨어를 자랑해 봅시다. 이거 말맹이를 보여주시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판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멋지다.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여기 보이시면 그 서랍 옆면을 제가 팠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옆면이 보이는데 옆면에 이제 아크릴판을 대면 안 되겠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직접 또 꺼낼 수 있으려고 일부러 옆면은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옆면에 아크릴 막지 않고 여기서도 바로 꺼낼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기 부분을 연습해야지 뭐 이런 지나치게 아름다워요. 야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판매는 안 하시나요? 취미 작업실에는 적합하지만 전문가에게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갑니다. 물론 이해 가는데 이제 그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만드는 것들이 조금 과하거나 또 벅차거나 또 오버해서 설계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 실용적인 제품보다는 그 이상적인 선험적인 어떤 실험을 먼저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서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JKL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뭔가 잘 어울리시는 느낌이신데 하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세계 경제 상황에 아크릴 조각과 합하는 비트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도 하죠. 지금 아크릴이 워낙 비싸다고 하셔가지고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네요. 이 정도로 제가 예전에 달려있던 댓글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그 작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그 고무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뭔가 그 좀 악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다른 작품에도 이제 그런 게 달린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정말 이 비트 서랍장에는 거의 안 달렸던 것 같아요. 얘는 그 아트란 얘기 오히려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란 스케치도 감성 있어서 보기 좋아요. 예, 감성은 맞습니다. 근데 정밀 설계는 못하니까 좀 아쉬울 때가 좀 있네요. 아날로그, 그쵸. 아날로그만의 맛이 있죠, 있기는. 대가리가 둥글게 생긴 게 뭐죠? 유니브님께서 비트 중 대가리가 둥근 건 처음 보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 말씀하시나 보다. 이거 말씀하시는군요. 얘는 뭐냐면 이거 맞나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유니브님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앞에 놓여 있는 걸 혹시 말씀하실까요? 고리네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정말 그 캔맥주를 하나 먹으면서 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사실 아직 네 번째라 너무 빠를 것 같아가지고 못했습니다. 33도니까 참 어울리긴 하는데요. 어떤 거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유니브님께서 이 아이는 저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렌치 있죠? 육각 렌치. 렌치에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도 끼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는 아이고요. 그걸 물어보신 건지 이쪽에 혹시 이걸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일어나 볼까? 서랍장 안쪽 위에 있던 거요? 안쪽 위에. 안쪽 위에. 이거 말씀하시나요? 동그란 거? 이거 말씀이시군요. 이거 제가 또 좀 말씀드릴 게 있어 지금. 네. 이거 진짜 속상해가지고 완전 꺼내봐야 되겠다. 아예. 이거 잘 물어보셨네 유니버님께서. 지금 이비트잖아요. 이비트인데, 야 이거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이게 뭐냐면요. 그 나무를 얘는 이제 스텝 비트입니다. 그 크기별로 뚫을 수 있는 아이고, 이 아이는 동그랗게 구멍을 팔 수 있는 아이예요. 회전축에다 놓고 뭐 트리머라던가 일반 드릴에다 물려도 원처럼을 깎아낼 수 있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비트 때문에 지금 뭔가 속상하다는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비트를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게 얼마 주고 샀냐면 13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제가 구형으로 뭔가 이제 구멍을 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특허 기술이라고 굉장히 설명돼 있고 했는데 가격이 1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그때 아쉬워서 이제 그 작품을 만드냐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왜 열받았다는 거냐면 비슷하게 이렇게 구멍을 팔 수 있는 아이들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알리를 찾아보니까 뭐 다 막 만 원, 2만 원대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14만 원 주고 산 거 진짜 너무 아깝다. 이거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이게 미국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걸 개발해 가지고 와, 이렇게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재주기도 하고 뭐 그게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필요하니까 샀으니까요, 분명히. 캠 잡으면서 맥주 한잔 땡기면 최고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유나님께 술방하시면 뚝 딱이는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지실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좀 딱딱하죠. 술방하실 때 참석하겠습니다. 파파고님께서 술방하면 참석까지 해주신다네요. 토리에님이 비트들이 특이하게 생긴 게 많네요. 같이 출연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카이너스 라방이라면 참석해야죠. 파파고님께서 내가 참석 의사를 밝히셔서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세모 모양도요. 그렇게 비싼 비트도 있군요. 세모 모양. 이 아이죠. 이 아이가 한 번에 스텝 드릴이라고 여기 써 있는 대로 10mm부터 30mm까지 이렇게 뚫어 나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필요한 데까지만 뚫고 세우면 되겠죠. 나름 요긴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10mm부터 32mm까지 한 10개 가까이 비트 대신에 하나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 아이도 저희 진짜 많이 샀거든요. 이거 한 2, 30개는 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뭉그러져요, 끝에가. 얘는 끝에만 뭉그러지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많이 샀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가인 거는 하나에 얘도 10만 원 넘는 게 있고요. 알리에서는 또 뭐 만 원대로도 판매하고 그렇게 돼 있네요. 스텝 드릴, 스텝 비트 맞습니다. 비트들도 은근 가격이 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제품화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이렇게 뭘 담을지 어떤 걸 담아줄지를 제가 정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정하면 여기 있는 비트들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갑니다. 여기 제 지금 이 작품에 담겨 있는 비트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으로 글쎄요 꽤 될 거거든요. 이게 뭐 100만 원은 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정도 될 거라 제가 그 기술 아까 요 비트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것도 하나 소개해드려 볼까요? 이것도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젠이라는 우리나라 업체인데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업체에는 모기가 날아다니네. 이 업체에는 제가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깊이까지만 파괴될 수 있는 드릴이에요. 깊이를 조절해서 그 피스가 들어갈 머리 부분 타공을 해서 이렇게 뚫어놓을 수 있는 그런 비트거든요.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돌려서.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워낙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젠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좀 모양을 좀 아름답게 만들었더라고요. 앞쪽에 알루미늄을 덧대고 얘가 헛돌 수 있게 베어링을 달고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나사 모양을 만들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 비트도 이게 한 2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제가 구매한 게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말 쓸모 있는 제품들을 만들면 가격에도 상관없이 또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뭐 여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비트에만 해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다른 부품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얘네들 육각 비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이 일정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보통 규격으로 이렇게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길이가 이렇게 십자 비트가 이렇게 100mm짜리가 있고 50mm짜리가 있고 규격처럼 나와요 거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석 비트 홀더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이 아이들은 키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해서 그 회전 드릴 비트 만들고 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사용하기가 너무 적당하죠. 또 뒷광고 아닙니다. 광고요? 일반인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도 비트 종류가 정말 많네요. 많습니다. 그냥 당황스러운 물건이 많아서 많죠. 테무는 제가 좀 안 해봤네요. 알리에서 워낙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테무가 여전히 알리처럼 중국 제품을 발송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이 다르다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정책적으로야 이제 물론 뭐 어떤 일정 부분 제품들을 싸게 한다거나 뭐 홍보 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비슷할 것 같아서 테무는 사용하지 않고 알리에서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완전 유난히 완전 생짜 일반입니다. 라이브 떠서 왔다가 멍하니 보고 있는 중이요.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생짜이시군요. 생짜라는 말을 쓰시는구나. 라이브 보면서 구독 버튼 살짝 눌렀죠. 고맙습니다. 구독까지 하셨군요. 제 다른 작품들 만드는 거 보시면 아주 재밌어 하실 만한 분이실 것 같아요. 다른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무진 생각나네요. 역시 우리 파파고님은 역시
알리에서 하는 거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만 국내에서 안 뜨실까요? 그렇게 비싼 비트도 있군요. 비트 하나씩 구경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비트 제가 하나씩만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아마 한두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무가 재밌긴 해요. 그게 더 재밌나요? 토리에님께서 영상 많이 올리셨는데 왜 국내에 안 뜨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토리에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착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착오가 많아야 거기에 좀 공구도 있고 부품도 있고 뭔가 이렇게 뚜닥뚜닥 만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는 착오가 있는 분은 재벌이죠. 착오 거의 없고 재벌은 아니래도 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계신데 거의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해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국 시간 오전에 라이브 방송 부탁드립니다. 야, 오전에요? 와. 그러니까 해외 분들이 만약에 보시기만 한다 그러면 제가 해보고 싶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언어 문제 때문에 이 번역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놓는 이제 나중 영상은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구어체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는 들으시기가 쉽진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차고 갖고 싶죠. 저도 차고 갖고 싶어서 지금 공방을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차고 대신. 근데 여기를 했는데 그 서운한 중에 제 지금 공장에 제 차가 쏙 들어가서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다 아까워서 창고로 쓰고 뭐 작업장하고 이렇거든요. 동이 그래도 여기가 6동이나 되는데도 없어가지고 내가 그거 어떡하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가건물을 또 질 수도 없고 해서 그 뭔가 뭐 배트맨처럼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이렇게 자기 차가 쏙 들어가서 뭐 짐도 내리고 그 안에서 뭐 튜닝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드니까 뭐 JKL님이 미국 CEO들의 차고가 여기에 공방이네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빌 게이츠니 잡스니 누구니 전부 다 저커버건이 다 창고에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과장은 과장입니다. 그분들 부모님들 굉장히 다 부자였어요, 사실은. 창고에서 한 게 아니고 어렵게 시작했다는 얘기가 이제 과장돼서 저한테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차고 갖고 싶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희 그죠? 차고에서 시작을 해야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차고에서 시작을 안 해가지고 아직 어려움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비트 서랍장이라고 제가 만든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아름답다고 제가 생각하는 작품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비트 얘기들도 해드렸고 아크릴 얘기도 해드렸고 하잖아요. 뭐 한글 얘기도 했네요. 잠깐 한강 얘기하느냐고. 그때 다시 생각해도 진짜 그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한글 제가 보급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좀 꿈으로 제 나중에 평생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주 일부를 지금 이 라이브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게 돼서 외국 분들도 같이 즐기시면서 저 때문에도 한국어를 요만큼씩이라도 알아나가시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처럼 뭐 비슷한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네요. 지금 13분, 6분이 계시고 차는 픽업 트럭 끄시나요? 저는 공방 고리네님께서 픽업 트럭 그쵸 픽업 트럭을 저도 사실은 타보고 싶긴 한데 우리나라가 사실 픽업 트럭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 많이 오고 춥고 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서 저는 일반 SUV를 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좀 진행도 많이 되고 나면 미국인들의 꿈인 큰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걸 타보고 싶긴 합니다. 한번 저도 해보고 싶은데 그 차 타면 자세도 바뀐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거기서 그냥 또 이렇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내린다는데 우리 또 서양분들 등치도 큰데 그분들도 그런답니다. 그 차 사잖아요, 안 타다가. 그러면 또 카우보이 모자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대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차고보다 파파고고. 야, 우리 파파고님은 뭔가 그 말씀하시는 거는 라이브는 파파고님 하셔야 되는데 그죠? 결국 아지트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는 느낌. 아지트라는 거 좋죠. 필요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사실 이 공방에 제가 11시 반쯤 왔다가 3시에 갔거든요. 새벽 3시에. 어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이제 가을 날씨 중에 아주 좋은 선선한 날씨 있잖아요. 습도도 하나도 없고. 어제 딱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공방에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이거저거 이제 궁리하고 또 뭘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야, 참 여기 좋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새벽 이 시간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게 뭔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저도 느꼈거든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 뭐 저처럼 공방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공방이라던가 아니라 그래도 그 아지트란 말 진짜 딱 좋으네요. 아지트라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뭔가 나만의 이렇게 약간은 비밀스럽고 뭔가 이렇게 생각에 잠겨볼 수 있고 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작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작은 호프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가 가능할까요? 그런 곳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만 구독자 너무 부럽습니다. 30만 명이요. 지금 28만 5천 명이라 곧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파파고님이 지금 500명 되셨군요. 전에 낚시 열심히 하실 때 많이 늘었는데 그쵸? 고리네님께서 저는 그 투롤 이거 이뻐 보이던데 투롤이 지금 제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진짜 열심히 만든 겁니다. 열심히. 투리님께서 한글을 사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실 계획은 한글을 사용해서 사실 고민 많이 해봤었습니다. 한글 근데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강 그 탁자를 만들었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실 잘 되면 제가 그 외국 분들에게 그 구 이름을 초성으로 다 했다 그랬잖아요. 한글로 이렇게 지읒 리을 해놓으면 종로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발음도 한 번씩 해보고 여기가 드디어 여러분이 아시는 강남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 못 해본 게 아주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한글을 사용해서 뭔가 약간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럭 개조하고 하면 확 뜨실 듯. 트럭 개조요? 자동차 튜닝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이거는 좀 전에 얘기드렸지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선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 만들고 해보고 싶긴 하네요. 한글 모양 작품들 기대해 봅니다. 아지트 갖고 싶다. 유니브님께서도 그러셨는데 그렇죠. 아지트라는 게 필요하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왜 30대쯤이었나 40대쯤이었나 아니 영화 같은데 보면 어딘가 이렇게 맥주 한잔 하러 가면 이제 이렇게 말 걸어주고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편안하게 이제 대화 나눌 수 있는 근데 그래도 마담이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 술집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런 데를 하나 나도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아니고 그건 이제 농담이고 좋아하는 공간 편한 공간 가지시면 너무 좋죠 여러분 그죠? 종로 강남 유료 회원들의 컨텐츠는 다양한가요? 제가 유료 회원들 분들께 아직 그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여기에 이제 제가 뭐 그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뭐 제가 만든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게 해드린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초성 나무요? 뭘로 검색하면 되죠? 영상을 보시고 싶은 거시군요.
제가 영상 제목이 뭐였더라? 영상 제목 저도 까먹었네. 한강이죠, 한강. 한강 작품일 겁니다. 한강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까먹고 있었네. 그래서 제가 그 계엄의 밤에 너무 좀 억울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작품 만드는 메이킹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게 이만저만 했습니다.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강이라고 찾아보시면 한강 테이블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LED 우드 테이블이라고 돼 있네요. 돼 있기는 한강으로 검색하셔도 나올 것 나오긴 나옵니다. 한강으로 검색하셔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까요? 잠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여기가 대한민국 한강이다. 이렇게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한강도 물 색깔 따로 했고 이건 만드는 과정이고 뒤쪽에 한번 볼까요? 뒤쪽에 아우트로라고 이제 작품 감상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네, 이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테이블이에요. 원형 테이블인데 제가 손대면 서울시 경계가 나오고 또 누르면 한강이 켜지고 그렇게 만든 작품이네요. 어? 맞구나. 이게 저 서울시 모양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서울 모양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각 구들이 나눠져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강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있죠. 여러분 이거 우리 읽을 수 있죠. 시읒 디귿 미음이 뭐지? 서대문 기억연이 강남이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걸 이제 외국 분들에게 이응 시읒은 뭘까요? 이거 어디지? 용산이고 성동이고 중구 지읒자 하나는 중구입니다. 여기 동작이고 영등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 구 얘기를 다 들으면서 바로 여기가 강남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못했던 게 그때 참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훨씬 서운하셨을 거라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정말. 아이고 별일이 다 있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15가 곧 오네요. 초성이 아니라 그냥 다 써도 예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리에님께서 하셨는데 다 쓰면 이제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도 제가 일부러 초성을 했거든요. 근데 초성이란 게 저희는 이제 영어처럼 약자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영어로야 뭐 FBIN이, CIAN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뭐 기억, 시읒, 미음 뭐 이렇게 안 쓰잖아요. 원래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또 넣었더니 새롭긴 하더라고요. 보기도 이렇게도 표기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쓰면 글자를 다 못 넣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니브님께서 멋지시다고 끝나고 한번 구경하신다고 하시는데 영상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리에님이 또 질문 주신 게 있네. 여름에 여행은 다녀오셨어요? 저번 라이브 때 부부라고 속이셨던 게 기억나서. 부부라고 속이셨던 게. 또 스무드님이 크레딧에 이름 넣어주는 방법도 있죠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료 회원분들께 뭔가 그래도 다른 걸 선물 해드릴 수 있을 걸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행은 못 갔습니다. 여행은 이제 휴가를 아직 못 갔는데요. 휴가가 8월 말쯤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제가 사실은 라이브 때 이런 얘기 해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7월경에 이제 휴가를 가다가 여수를 가다가 이 얘기 잠깐 해드려도 될까 모르겠네. 사고 난 일인데 여수를 가기로 했고 이제 식구들하고 여수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판교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나는 게 아니고 전파가 된 거예요. 차가 완전히.
완전히 앞에가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사중 추돌이 났는데, 와, 이 휴가 가다가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아이, 우린 그래도 간다. 그리고 원래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휴가를 갔거든요. 여수를 갔는데, 와, 여수를 그러고 또 갔다 왔네요. 그래도 다녀오고. 근데 이제 그때 또 황당했던 게, 그때 몰랐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렌트를 해서 갔거든요, 그냥. 뭔가 이제 다리가 좀 아파지더라고요. 그 브레이크 밟았던 자리가. 그래서 막 심하게 아파서 뭐지 하다가 이제 거기서 병원에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좀 나이가 많은 어르신 의사분께서 왜 왔냐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왔다고 그랬더니 어디서 났냐 그래서 판교에서 났는데 그랬더니 그 여수잖아요. 엄청 멀죠 아래쪽에. 아 거기서 났냐고 사고가. 아유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때 다녀온 생각을 하면 아이고야 여러분들 진짜 운전 조심하십시오. 이게 사고 나니까 저도 30몇 년 만에 정말 그런 사고 처음 나봤는데 와 차를 그래서 폐차했습니다. 폐차하고 다시 타게 됐던 오늘도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그 댓글도 이렇게 답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제가 또 이 제 작품 소개해드리냐고도 앞에 시간을 좀 썼더니 1시간 반이 금방 가네요. 토리에님이 안 좋은 기억을 아유 아닙니다. 그 안 좋은 기억은 아니고요. 저희는 괜찮았어요. 근데 사고라서 그렇지. 아, 제가 그때 치료 피할 수 있는데 여수를 갔다고요. 고린내님께서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저희는 대단합니다. 그냥 사고 나고 폐차해서 직원들이 전부 병원에 간 줄 알았대요. 근데 여기 여수예요 막 이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잘 좀 정해보려고 하네요. 사고 나고 여행을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투리에님. 그대로 갔다가 뭐 케이블카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뭐 막 그랬거든요. 아 이게 진짜 좀 무리를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사고 나시면 절대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1시간 반이 금방 가네요. 금방 갔고 제가 사실은 이제 라이브가 아직도 좀 어색한 게 있는 게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를 많이 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어떤 정보 얘기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 뭔가 알려드려야 되는 걸 많이 해야 되나 좀 아직 혼동스러운 시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또 대화 나누고 하는 게 그게 라이브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재미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다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The Foreman께서 외국분이 들어오셨네요. 후면 핸드툴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후면 핸드툴이 뭘까요? 후면 핸드툴? 지금 보이는 이 제 비트 서랍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강철 보셨군요. 아 맞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목발도 샀거든요 갈 때 발이 아프길래. 근데 그 전날 이제 도착을 했더니 또 저녁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회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소주 한두 잔을 먹었더니 또 금방 낫더라고요. 다리가 나서 목발 괜히 샀다 하고 목발을 나중에 다른 분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이브가 어려운 게 여러분 하나도 마칠 때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께 얘기 많이 나누고 저희 재밌게 보냈는데 블랙블루님께서 오늘 비트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도 꼭 뵙겠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뵙겠습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날씨가 선선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죠, 여러분. 폭염입니다. 30도 넘으면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삼계탕 꼭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보양식들 드셔야 땀 많이 흘리시니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또 파파고님이 앵콜 2시간 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이고 늘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날 때처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질밤 되세요. 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군요. 예, 여러분들 얘기 오늘 재밌게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작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되세요.